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학년도 학생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수 중 질문은 채팅창에 해주시고요. 들어온 질문은 설명이 끝난 후에 Q&A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놓치셨거나 질문할 시간을 놓치셨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은 330-2141 교육연구사 박준모를 찾아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웨이론의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선생님들 소리가 저한테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공고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학생 정보학 경진대회 2019년까지 학생 정보학 경진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작, 정보 검색, 전자계산표 3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대회였는데요. 그 대회가 2020학년도부터 학생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로 변경이 되었고요.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열리지 못하다가 재작년부터 열려서 올해는 3회 학생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 목적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방침인데요. 추진 방침에서 선생님들 그 내용 보시면 네 번째,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경험이 풍부한 멘토단을 구성해서 기술 지원을 3회 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선전 모집 공문이 나갔는데요. 학교 급별 참가팀 수가 저희가 초등 20, 중학교 10팀, 고등학교 10팀으로 이렇게 본선 진출팀을 안내했었는데요. 혹시 이 이하로 모집될 경우에는 예선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셨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예선 심사 내용을 좀 보고 너무 터무니없이 불성실하게 예선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셨으면 탈락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커톤 대회는 해킹과 마라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실제적으로 해커톤 대회는 장기간에 걸쳐서 학생들이 한정된 시간을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집중 협업 활동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일주일 정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 대회는 시간 관계상 2박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세부 계획입니다. 일정은 이미 안내가 되는데요. 7월 27일 목요일 13시부터 7월 29일 토요일 16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지금 확정이 됐고요. 이때 원거리 참가팀은 필요시에 숙식을 제공합니다. 밥은 제공하는데 혹시 잠을 안 자겠다 하는 경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멀리서 와서 잠을 자겠다 하는 팀들은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전남 여성가족재단입니다. 도교육청과 전남 도경찰청 옆에 있는 전남 여성가족재단입니다. 남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지도교사 1인당 학생 3인입니다. 3인이 반드시 1팀이 되고요. 4명 또는 2명은 안 됩니다. 대상은 전라남도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입니다. 학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 계획에 대해서 팀 구성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은 5학년 이상이 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교사는 1명, 팀원은 3명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지도교사와 학생은 동일 학교로만 구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학생 표창이랑
지도교사 표창 때문에 그러니까요. 반드시 동일 학교 학생으로만 교사와 동일 학교 학생으로만 구성되어야 되는 거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영재교육원은 제외했습니다. 즉 영재교육원 전담교사가 영재교육원 학생들을 데리고 참여할 경우에는요. 동일 학교는 아니어도 됩니다. 단 학교급은 동일 학교여야 됩니다. 즉 영재교육 전담교사가 중학생을 데리고 나오는 건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혼합팀으로 데리고 나온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전담교사라 함은 영재교육의 교육원에 파견 또는 겸임으로 발령난 교사를 의미합니다. 영재교육원에 강의를 나가는 강사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재교육원 팀은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제출하고요. 일반 학교팀은 학교 공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초중통합학교 같은 경우 동일학교 급이어야 됩니다. 혼합팀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끔 질문이 나오는데요. 한 학교에 선생님들 죄송한데 일반적인 채팅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교에 여러 팀인 경우 학교 자체 심사를 걸쳐 최대 2팀이라고 그랬는데 이 최대 2팀이 5학년, 6학년 각각 학년당 2학급 이상인 그러니까 3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2팀이 가능한데요. 이 2팀을 다 받아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 만약에 20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질문이 많이 들어가요. 초등학교 20팀 모집이 본선입니다. 근데 30팀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많이 낸 팀 그러니까 최대 2팀이 낸 학교부터 일단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전라남도 전체 대상으로 하는 대회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 우선순위를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심사숙고해서 최대 한 팀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학교는 6학급, 7학급이다. 한 학년에. 그러면 2팀까지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선 인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20팀, 중학교 10팀, 고등학교 10팀인데요. 이거는 최대 수입니다. 5월 8일까지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문 제출해서 본선 진출팀이 확정되면 교구를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교구 배부에 대한 건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월 27일 목요일부터 7월 2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예선전 운영 주제입니다. 먼저 주제는 가뭄 해결입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해서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공문 서식을 통해서 작성해서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전 심사 기준입니다. 서면 심사고요. 독창성 25점, 유용성 25점, 계획성 25점, 가능성 25점에서 총 100점이 되겠습니다. 지도사례 연구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코톤 대회에 참여하시는 지도교사 중에 지도사례 연구대에 참여하시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요. 계획서를 5월 8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대회가 끝나면 보고서를 8월 중에 제출해 주시고 보고서 심사를 9월 중에 하고 발표회 심사를 9월 중에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10월 중에 발표하고요. 등급 표창은 최대 6명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대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선생님들이 연구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보고서 제출자의 40%만 등급 표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이 많이 내주셔야지 등급 표창 6명 드릴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최대 2명까지밖에 등급 표창 못 드렸어요. 그것도 1등급을 드리지 못하고 2등급, 3등급만 드렸는데
선생님들 최대한 많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선생님들은 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애들이 상을 못 받았다 해서 연구대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선 진출팀 안내와 대회 교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선 신청 숫자가 본선 진출팀, 초등 20팀, 중학교 10팀, 고등학교 10팀인데 진출팀 이하로 너무 적게 모집될 경우에는 예선 심사를 생략하고 본선 자동 진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무조건 자동 진출은 되는 건 아니고요. 너무 성의 없게 예선전에 참여하셨다면 그 팀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이 이제 본선 자동 진출팀이 확정됐다. 본선 진출팀이 확정됐다 그러면 대회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 20일에 선생님들 지난주에 연수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5월 20일에 3시간에 걸쳐서 교구 활용, 기초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 교구에 대해서 모른다 하시면 5월 20일 그 공문이 따로 나갈 겁니다. 그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회 교구를 저희들이 하나씩 드리는데요. 팀당 1개의 교구가 배부됩니다. 배부된 교구 외에 추가적으로 부품이 필요하면 학교에서 구입하셔가지고 나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대회의 센서들을 의미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좀 더 추후에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교구입니다. 하이파이브 챌린지 레고 세트를 초등 컴퓨팅 교사협회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팀당 하나씩 무료로 다 드립니다. 선택교구입니다. 초등학교는 핑퐁 로봇, 코드위즈, 마이크로비트 세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중학교는 마이크로비트, 아두이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부된 교구 외에 추가 부품을 학교 예산으로 구입하라 그랬더니 어떤 학교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인데 핑퐁 로봇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대회는 아두이노로 나오고 싶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핑퐁 로봇을 선택하셨으면 핑퐁 로봇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핑퐁 로봇에 추가되는 센서들은 학교 예산으로 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핑퐁 로봇을 신청하셔놓고 코드위즈를 가지고 나오시거나 코드위즈를 붙여서 나오시는 경우는 탈락이 될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교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교구인 하이파이브 챌린지 레고 세트입니다. 이거는 초등 컴퓨팅 교사협회와 넥슨 재단에서 선생님들 활동을 위해서 비매품을 만든 건데요. 그림 보는 것처럼 이런 레고 세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교구들과 연계해서 선생님들이 산출물을 만들면 학생들이 산출물을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비매품이기 때문에 한 세트를 드렸는데 잊어버리셨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드리기가 사실 상당히 곤란합니다. 물론 집에 있는 레고 세트를 가져와서 쓰겠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초중 상관없이 전부 다 한 팀당 한 세트씩 드립니다. 자, 초등학교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핑퐁 로봇입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보내드리긴 할 건데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겠다 또는 학생들이 연습할 때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가 그 규격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핑퐁 로봇 중에 에듀스타트 알파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과 기본 센서 킷 해서 각각 1세트씩 드립니다. 근데 학교에서 핑퐁 로봇은 2개, 3개 더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4개까지 센서를 큐브를 붙이겠다. 그러면 더 사가지고 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센서도 마찬가지로 더 추가로 붙이겠다. 더 구입해서 사는 그 센서를 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코드이즈입니다. 코드이즈는 베이직 키트와 인벤터 키트를 각각 한 세트씩 드리는데요. 방금 마찬가지로 센서를 더 추가 구입해서 붙이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코드이즈는 아마 그 2개 붙이는 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센서를 여러 개 붙일 수 있지만 코드이즈 그 기본 보드는 하나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개를 쓰려면 이제 컴퓨터 2대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로 초등 교구 마이크로비트입니다. 마이크로비트는요, 하도 키트가 많아서 저희가 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의 마이크로비트 한 세트를 드릴 거고요. 마이크로비트엔 아두이노 홈 IoT 키트라 그래서 센서가 들어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센서들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핑퐁 로봇, 코드위즈, 마이크로비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두 가지 교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비트입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초등과 동일한 제품으로 구매해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중학교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요. 저희가 이것도 한정 지었습니다. 아두이노 올인원 키트와 마이크 켜져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신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마이크를 꺼주십시오. 선생님들. 마이크 켜져 있는 선생님들은 마이크를 꺼주셔야지 저희가 문제가 안 생긴데요. 남평중학교 선생님 마이크 제가 그냥 끄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마이크 켜주세요. 근데 제가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저희가 연수 때 사용했던 아두이노 올인원 키트와 그 48개의 센서가 들어있는 센서 키트를 각각 하나씩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마이크로비트 또는 아두이노 키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고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선택하신 교구를 구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제, 본선 운영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선과 비슷한데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운영주제는 본선 당일 첫째 날 발표합니다. 예선전은 가뭄 해결이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적었는데요. 본선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결과물은요. 아이디어 제안서, 활용 영상, 프로토타입 결과물 등 학교 급에 따라서 대회 당일날 안내할 예정입니다. 학교 급별 별도 운영을 하고 심사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대회장을 초등 한 강의실, 중등 한 강의실, 고등 한 강의실 해가지고 총 3개 강의실로 구성을 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대회 당일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심사인데요. 본선 심사는 유용성 평가, 창의성 평가, 완성도 평가, 난이도 평가, 그 다음에 발전성 평가 있고요. 상호 평가는 마지막에 팀별 제작 작품을 학생들이 직접 보고 학생들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그 평가하는 과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당일 계획입니다. 2박 3일에 걸쳐서 대회는 진행되며 현재 장소는 전남 여성가족대단이 지금 저희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 중, 고 별도 공간으로 운영하고요. 식사는 다 제공해 드리는데 숙박은 필요한 학교에 의해서 원거리 학교에 의해서 제공되고요. 인성교사는 지도교사는 인솔을 해주셔야 되고 공식 일정 후에 학생들 지도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즉 선생님들이 계속 참여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고요.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있고 참여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특히 둘째 날에 지도교사가 할 일이 없는데 이제 그때 선생님들 연수 시간을 운영해서 선생님들 연수 이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너무 할 일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 과정을 지금 운영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대회도 참여하고 연수 이수 시간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당일 계획 안내하겠습니다. 13시부터 첫째 날 등록을 시작하고요. 개회식을 짧게 할 겁니다.
지금 30분이 됐는데 최대한 짧게 할 거고요. 명사 강연부터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명사 강연은 정말 유명한 분 모실 겁니다. 올해는 아마 TV에서 보신 분들, 유명한 교수님 또는 유명한 과학자를 모실 예정이고요. 지금 몇 명을 지금 컨택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마 정말 보시면 와 할 분들, 선생님들도 단체 인증샷 찍는 거 아주 만족하실 그런 강사님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15시 30분부터는요. 대회 안내 및 주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숙소 배정하고요. 그 다음에 첫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 이후의 시간은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문제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안 계시면 학생들이 많이 우왕좌왕할 수 있겠죠. 꼭 계셔야 된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시 넘어서는 휴식 또는 취침 또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둘째 날 9시부터 이제 바로 진행이 됩니다. 둘째 날은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물론 학생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는 있는데요. 그러더라도 이제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은 참여하거나 하시면 감점 처리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선생님들 연수 이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여하시면 지도교사 선생님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시부터 보시면 8시 50분까지 빡빡한 일정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셋째 날 또 9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셋째 날 토요일에는요.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2시간 동안요.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이 만드는 표현물이 잘 되고 있는지 같이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마무리 짓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 마무리 짓을 대로 하시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뒤에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피드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결과 발표하고 폐회, 그 다음에 전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심사하고 나서 결과 발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발표할 때도 지도교사 선생님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팀당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작년에 조금 너무 발표 시간이 길어졌단 말이 있어서 5분을 한정 짓고 5분 이내에 발표하고 5분 이상이 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심사위원회 질의응답이 또 5분에서 각 팀당 최대 10분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예선전이나 본선전이나 똑같습니다. 출품작은 반드시 미발표된 순수 창작물이 되고 학생들이 협력을 통해서 직접 작성, 개발돼야 됩니다. 그 당일날 컴퓨터를 가져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에다가 다른 자료들을 몽땅 저장해서 거기서 그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걸리면은 탈락될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응용을 할 수가 있지만 보고 베끼는 경우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품작이 만약에 20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팀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4팀밖에 상 받을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팀 수를 조정할 것은 심사위원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은 응모작이 있지만요. 수상작에 한해서 도교육청과 창의융합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발생되는 경우는 출품자에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품작이 타 공모전의 수상작으로 선정되거나 또는 복사, 표절 등이 되는 경우는 수상작에서 선정을 취소합니다. 혹시 상을 받았더라도 그 상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작은 나중에 자료집으로 제작돼서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생들 시상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육감 표창이고요. 초등학교 5팀, 중학교 5팀, 고등학교 4팀에서 총 14팀을 저희가 표창할 예정입니다. 학생 수는 팀마다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3명씩이니까 15명, 중학교 15명, 고등학교 12명 표창할 예정입니다. 근데 본선 진출팀에 따라서 학교 급별 추천 인원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가팀 신청입니다. 공문이 지난주에 나갔죠. 지난주에 나갔는데요. 5월 8일 월요일까지 신청 기한입니다. 꼭 보면 가끔 5월 9일, 5월 10일에 보내놓고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경진대회니까 저희가 반드시 신청 기한은 선생님들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저희가 공문에 나갔는데요. 서식 1, 2, 3은 반드시 내주셔야 됩니다. 혹시 참가 신청서에 뭐 그림이 너무 커가지고 사진이 너무 커서 안 된다 그러면은 사진 용량 일단 줄여가지고 보내주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밑에 이메일 주소 나와 있습니다. jmvisual@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품 설명서가 있는데요. 작품 설명서에 추가 설명 자료나 영상은 선택사항입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영상이랑 작품을 보내드려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영상을 보낸다 해서 가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 자료를 준다 해서 가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작품 설명서에 너무 양을 적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 설명서나 영상은 보내주셔도 되지만 그것을 보내주신다 해서 부가점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뭄 해결에 대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신청시 서류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글 파일로 이렇게 신청 내용이 나가는데요. 이거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깜빡 잊고 학교급에다가 영재교육원은 안 적었는데 그 영재교육원은 학교명에다 영재교육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나중에 표창에 나갈 때요. 상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년월일, 학년반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해 주셨는데 혹시 전화 까버리면 어떡하냐. 전화 까버린 학생의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회 열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건데요. 3명 신청했는데 그중에 1명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갔다. 또는 갑작스러운 일로 참여를 못한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시 안내되는 공문에 의해서 다시 재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팀원을 바꾸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선전 작품 설명서 저희가 한글 파일로도 보내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선전 주제는 가뭄 해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글 파일로 드린 거에는 보면은 선생님들 화장실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막 작성해서 보내주신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탈락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첨부 파일 관련된 거 안내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 자료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추가 설명 자료는 선택사항이고 작품 시연 영상 파일도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설명 자료는 모형 같은 거 제출이 불가능하고요. 파일로만 스케치, 도면, 기구 회로 설계도 또는 각종 캡처 화면, 제작물 사진, 구성도, 서비스 구동 사이트 링크 등을 A4 2매 내외로 양이 많다 해서 가점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양 많으면 심사위원들이 안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4 2매 정도로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왔으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도요. 2분 이내로 만드셔야 되고 온전한 작동 여부가 아닌 동작 원리나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채팅창에 올라온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확인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가 선생님들한테 마이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선생님들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1분만 기다렸다가 질문 없으시면 끝낼게요. 그리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영상을 캡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원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 보내실 때 주의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 조직 개편에서 전라남도 창의융합교육원이 전라남도 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착각을 하셔서 가끔 행안부 유통으로 보내신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 산하기관들은 행안부 유통을 보내면 수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실 때 수신처 지정하실 때요. 조직도에서 보셔가지고 직속기관에 보면은 전라남도 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교육정보부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보내셔야지 행안부 유통으로 찾아갖고 보내시면 저희가 접수가 안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이나 본선에서 마이크로비트 사용 시 보내주신 모두의 마이크로비트 외에 다른 마이크로비트를 추가해서 사용해도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가능합니다. 모두의 마이크로비트는 저희가 마이크로비트 세트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구입한 거고, 실제적으로 센서보드는 마이크로비트잖아요.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시고 센서들은 다른 제품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내드린 건 그거기 때문에 추가로 센서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비트 본체는 한 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코드이즈, 마이크로비트, 아두이노 이것들은 보드는 하나씩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단 핑퐁 로봇은 큐브 자체가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큐브는 여러 개 사용하실 수 있는데 5개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핑퐁 로봇은 큐브를 5개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디자인을 위한 레고 외에 다른 도화지, 수습각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단 괜찮은데 저희가 준비를 못 해드리고요. 그거 각자 가져오셔야 돼요. 가져오셔서 하시는데 레고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하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 올라왔는데요. 영재교육원 겸임의 경우에 초등학교 교사인데 중학교 학생들로 대회 참여 가능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재교육원에 겸임이나 파견이 선생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가능하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초등에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겸임이나 파견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은 초등학교 학생들만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공통 교구 중에 스파이크 프라임은 없습니다. 선생님. 스파이크 프라임은 올해 대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부속품들, 레고 부속품은 사용 가능한데요. 센서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회 수상작은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트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수상작이 없습니다. 영재교육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큰 지역은 아마 초등, 중등, 겸임교사 또는 파견교사가 별도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초등 선생님이 중학교 학생들 데리고 수업하지는 않을 건데 작은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초등 선생님이 겸임을 하면서 중학교 학생들까지 가르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중학교 학생들까지 데리고 나온 건 가능하세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그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회에 비해서 바꿔진 내용은 교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생들 교육, 선생님들 교육 한번 했었고요. 학생들 교육도 올해는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초가 아예 없는데 아이디어 능력은 참 좋다. 그런 애들을 뽑으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교육은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선작품 만들 때 교구는요, 반드시 참여 교구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인데 스파이크 프라임 가지고 만들면 안 되겠죠? 이번엔 대외 교구가 아니기 때문에요. 단 이건 가능합니다. 교구를 안 쓰고 엔트리 가지고만 하겠다. 그건 가능합니다. 교구를 쓰지 않고 화면만으로 뭐가 하겠다. 그런 건 가능합니다. 5월 20일 학생 캠프는요, 우리원에서 대면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사 연수시 숙박이요. 목포가 되기시면 출퇴근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뭐 순천에서 애들 데리고 오면은 선생님들 숙박 따로 잡으시기 힘들잖아요. 학생들 해가지고 방 하나씩 좀 드리긴 할 건데요. 학생들 놔두고 나는 밖에 나가서 자겠다, 이거는 불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밤에 지도교사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숙박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운영진들 전부 다 밖에서 잘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숙박을 하면 선생님도 반드시 숙박하셔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숙박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숙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숙박 필요한 경우는, 선생님들만 숙박 필요한 경우는 추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교사방이나 애들방이랑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단 성별이 다르면요, 성별 같은 쪽으로 묶어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성별이 달라가지고 선생님 혼자 주무셔야 된다. 그런 경우도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같은 학교 선생님들이 같은 지도하는 아이들 데리고 주무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성별이 다를 경우는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잘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숙박시설이 생각보다 저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모집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 찰감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경진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보실 수 없습니다. 저희가 대회가 나중에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이나 레고 EV3 활용하는 로봇 활용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상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학부모 참관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좀 민감한 문제라 학부모들은 참관이 불가능한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실까요? 딱 1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4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40분이 됐네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해도 될까요?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40분 동안. 선생님들 준비 많이 하시고 또 공부하실 건데, 고생하실 건데,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대한 저희들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2023학년도 학생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